2025년 10월 6일 샘 알트만이 또 한 번 판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픈AI CEO 샘 알트만은 AMD와 6기가와트 규모의 차세대 AI 인프라 공급 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단호한 한 줄을 남깁니다. AI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컴퓨팅 역량을 확보하는 중대한 발걸음이다. 이 발언이 얼마나 무거운지 숫자를 보시면 압니다. 6기가와트. AMD의 GPU 한 대당 전력 2000W로 환산하면 최소 100만 대 단위의 AI 가속기 물량입니다. 첫 1기가와트 배치만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 더해 AMD는 오픈AI의 자사 보통주 최대 1억 6천만 주, 지분으로 환산하면 약 10%에 해당하는 워런트까지 발행했습니다. 이 발표 한 방에 AMD 주가는 단 하루 만에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추정 기준 오픈AI가 한 달 동안 잡아놓은 AI 인프라 계약 총액은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수요는 끝이 없고 공급은 끝이 보입니다. GPU가 부족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HBM도 부족하다는 뜻이고 그 HBM을 떠받치는 기판과 소재는 가장 부족합니다. 이 거대한 병목이 한 곳을 향해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의 이름은 분명합니다. 반도체. 그리고 그 무게가 지금 한국 증시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26일 오전 코스피는 장중 8094포인트를 찍으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꿈의 8000P 시대를 열어젖힌 지 불과 며칠 만에 8100선까지 넘본 겁니다. 상승의 주역은 명확합니다. 반도체. 그것도 메모리만이 아니라 AI 반도체를 둘러싼 부품, 기판, 소재 라인 전체.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같은 5월 26일 CNBC와 외신은 일제히 AI 메모리 호황은 결국 폭락 사이클을 동반한다는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망설이실 겁니다. 너무 오른 거 아닌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가? 하지만 시장 안쪽 데이터는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GPU에 들어갈 AI 반도체용 패키지 기판 면적은 2026년 전년 대비 약 50% 확대, 2027년 모델도 추가로 50% 더 커집니다. 공급 증설에는 2년에서 3년이 소요됩니다. 즉, 수요가 공급을 끌고 가는 구간이 최소 2년에서 3년은 보장된 셈입니다. 상승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 바로 그 가운데에 서 있는 반도체 소부장, 그 중에서도 반도체 기판 관련 종목 3곳을 지금부터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종목이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빠르게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아모텍이란 종목입니다. 5월 21일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날짜 확인 가능하시죠? 영상에서 직접 언급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받다가 이전 지지선 가격대에서 꼬리를 달며 버텼습니다. 거래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평선 부근과 지지선에서 버텼다는 것을 보고 곧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21일 시초가에 들어가 보자고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결국 이틀 만에 60%의 수익률을 달성 중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사막 콘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날짜의 영상에서 직접 언급드린 종목입니다. 확인 가능하시죠? 빠르게 차트를 훑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20일에 역대급 거래량으로 양봉 마감했습니다. 게다가 이쪽 섹터가 상승 사이클과 맞물려서 사막 콘덴서도 상승할 거라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21일 시초가에 추천드렸고 지금은 70%에 가까운 수익률을 유지 중입니다. 자, 이렇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영상 시청하기 전에 미리 알고 계시면 정말 좋겠죠?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화면에 전화번호 보이시나요? 여기로 숫자 7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측의 문자 메시지처럼 단순히 종목 이름만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추천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진입 근거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지난번에 수익 보신 분들도 중복 참여 가능하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당연히 100%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가운데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7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너무 올랐다? 맞는 말입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 반도체 섹터는 사실상 한국 증시를 통째로 끌고 왔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 대장주뿐 아니라 그 뒤에 붙어있는 소부장 라인까지 동시에 재평가됐습니다. 일부 종목은 1년 만에 1000%, 372% 같은 숫자가 찍혔습니다. 당연히 시장 한쪽에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폭락 사이클이 또 온다. 그런데 그 시각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지금 이 시장에서 정말로 자금이 무겁게 들어오고 있는 자리는 메모리 본체가 아닙니다. 그 메모리를 둘러싸고 있는 부품, 기판, 소재,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구간에 들어간 자리들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메모리 덩어리를 한 장의 기판 위에 얹어야 합니다. 연산칩과 HBM, 주변 부품을 한 면에 통합하는 그 기판이 바로 FCBGA,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라고 부르는 고난도 반도체 기판입니다. GPU가 아무리 좋아져도 그 GPU를 올려놓을 기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기판이 부족하면 아무리 비싼 GPU도 출하 자체가 멈춥니다. 지금 이 산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AI 반도체 패키지 기판 면적이 2026년 전년 대비 약 50% 확대, 2027년 모델도 추가 50% 확대. 반면 기판 공장 등설에는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분명합니다. 직전 기판 빅사이클 당시 공급 단가는 2년간 50%에서 150%까지 상승했습니다. 지금 평균 판매 단가 상승률은 그 당시 대비 아직 초입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흐름, 유리 기판이 붙습니다. 기존 유기 기판은 데이터 처리량의 한계, 발열, 휘어짐 문제로 AI 반도체의 발목을 잡습니다. 유리 기반 기판은 데이터 처리량이 약 8배 많은 반면 전력 소비는 절반 수준입니다. 인텔, 삼성전자, TSMC가 줄지어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업계는 2026년을 유리 기판 파일럿 양산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AI 반도체가 한 단계 진화할 때마다 그 무게는 전부 기판과 소재 라인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시선은 메모리 본체에 가 있지만 진짜 병목은 그 아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판은 반도체의 뼈이자 신경, 혈관입니다. 연산칩이라는 뇌가 아무리 강해져도 뼈와 신경, 혈관이 없으면 단 하나의 신호도 흐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산업 전체가 이 부품 라인에 매달려 있는 거죠. 대중은 지금 메모리 대장주에 몰려 있습니다. 공급량은 정해져 있고 수요는 몇 년치가 이미 예약된 자리, 가격은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고 그 마진은 통째로 기업 영업이익률로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그 섹터 안에서 오늘 주목해야 할 종목 3곳을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짚어드릴 기업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는 반도체 패키지용 기판과 고다층 기판, 즉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연결하는 PCB를 만드는 글로벌 리더입니다. 서버와 AI용 FCBGA, 그리고 차세대 메모리인 DDR5, GDDR7용 기판을 동시에 공급합니다. 쉽게 말해 AI 반도체 한 덩어리가 완성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전기 다음으로 FCBGA를 영위하는 중견 PCB 기업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대덕전자의 고객 라인은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자율주행 반도체용 FCBGA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AIO, AI6 반도체를 수주하면서 그 패키지 기판은 대덕전자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실적도 이걸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 3,179억 원, 영업이익 2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 당초 시장은 FCBGA 부문이 2026년 1분기에야 손익분기점을 넘을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한 분기 앞당겨진 2025년 4분기에 이미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 2026년 5월 11일 대덕전자는 2,130억 원 규모의 반도체용 제품 생산 공장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냈습니다. 이는 2025년 자기자본 9천억 원 대비 2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번 2,130억 원은 인프라 건물 비용만 산정한 것이고 장비 투자까지 합산하면 최종 설비 투자 규모는 3천억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체질이 바뀐 겁니다. 서버향 메모리 패키지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고 FCBGA 흑자 전환은 이미 시작됐고 자율주행 반도체향 FCBGA가 추가로 붙고 거기에 메모리 공장 증설까지 실적 드라이버 4개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하필 지금이냐는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판 산업은 가동률이 핵심입니다. 거정비 비중이 높은 산업이라 가동률이 한 단계 올라가는 순간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2025년 4분기 기준 FC BGA 가동률은 63%, 2026년 1분기부터 추가 상승이 시작됐고 서버 네트워크용 대면적 신제품이 본격적으로 라인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공단의 보유 지분은 2025년 말 11.58%에서 2026년 4월 2일 기준 12.87%로 1.29%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국내 대형 기관이 조용히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기업의 실적 점프 구간은 이제 막 시작됐고 시장은 그 다음 구간을 한 번 더 사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기업은 YC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덕전자가 AI 반도체를 떠받치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라면 이 기업은 그 기판과 반도체 위에 입혀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 반도체 공정의 가장 정밀한 구간에서 도포되는 화학 소재, 포토레지스트용 린스, 이 UV 린스, 신너, 디벨로퍼, 그리고 유리기판용 코팅 소재까지 반도체 공정 안에서 가장 미세하고 가장 까다로운 영역만 골라서 잡고 있는 기업입니다. YC캠의 핵심 고객은 SK하이닉스입니다. YC캠의 이 UV 린스 제품은 SK하이닉스에 적용되고 있고 글로벌 반도체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양산 평가도 통과한 상태입니다. 이 UV 린스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초미세 이 UV 노광 공정에서 패턴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해상도와 거칠기, 감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소재입니다. AI 반도체 수율의 핵심 공정으로 평가됩니다. 이 시장은 그동안 독일 기업이 사실상 독점해왔습니다. 세계 시장 규모는 2021년 5천만 달러에서 2025년 2억 달러까지 4배 가까이 커지는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거대한 시장을 YC캠이 국내에선 최초이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무게가 실리는 건 그 다음입니다. YC캠은 차세대 패키징으로 불리는 유리기판용 핵심 소재 3종, 포토레지스트, 박리에, 현상액 세트를 세계 최초로 양산 준비 완료했습니다. 시제품까지 이미 납품했고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앱솔릭스.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유리기판 양산에 나서고 있는 회사인데 YC캠은 이미 2025년 하반기부터 앱솔릭스향 기판용 코팅 소재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실적은 어떻게 따라오고 있을까요? 2025년 결산 매출은 831억 원,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영업손실은 17억 원으로 전년 영업손실 82억 원 대비 78% 이상 축소, 당기순이익은 화재보험금 환입효과까지 더해져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YC캠은 R&D에 전사적으로 매달려왔습니다. 그 비용 때문에 실적이 짓눌렸던 구간이 길었습니다. 이제는 그 결과물이 매출로 잡히는 램프업 단계에 진입한 거죠.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기존 YC캠은 범용 포토 소재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동안 소재주 중 하나 정도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유리기판용 코팅제, 이 UV 린스, MOR 포토레지스트용 신너와 디벨로퍼, 이 세 가지가 모두 동시에 매출로 잡히기 시작한 구간입니다. 여기에 더해 캐파 측면에서도 준비가 끝났습니다. 성주산업공단에 증설한 제4공장 S동은 YC캠의 모든 제품군을 제조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량이 들어오면 곧바로 받아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다루는 영역은 후발주자가 단기간에 따라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UV 린스, MOR 포토 소재, 유리기판 코팅제는 전부 글로벌 고객사 양산평가를 통과해야 매출로 연결됩니다. 이 양산평가에만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리고 평가 통과 자체가 다음 양산 사이클의 진입권이 됩니다. YC캠은 그 평가를 이미 다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해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을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셨기 때문입니다. 영상으로 종목들을 접하시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미 그 가치를 반영해버려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장 시작인 오전 9시 이전에 곧 급등하거나 단기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언제 들어가야 할지 아침부터 이런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지금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화면에 전화번호 보이시나요? 여기로 숫자 7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측의 문자 메시지처럼 단순히 종목 이름만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추천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진입 근거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지난번에 수익 보신 분들도 중복 참여 가능하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당연히 100%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가운데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7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드릴 기업입니다.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종목이 바로 이 마지막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감을 가집니다. 대덕전자가 자율주행 반도체와 서버용 메모리 기판을 받치는 길목에 있다면 YC캠은 그 기판과 반도체 위에 입혀지는 정밀 소재를 잡고 있는 길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기업은 무엇이냐? 이 기업은 AI 반도체 패키지 산업 전체의 심장이자 동맥에 해당합니다. 서버용 FCBGA, AI 가속기용 고다층 기판, MLCC, 카메라 모듈,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실리콘 캐패시터까지 AI 시대에 필요한 부품 라인을 단일 기업이 통째로 손에 쥐고 있는 거죠.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업계에서 서버용 FCBGA를 양산할 수 있는 글로벌 업체는 손에 꼽힙니다. 서버용 CPU와 GPU는 연산 성능이 높아지면서 하나의 기판 위에 여러 반도체 칩을 동시에 실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버용 FCBGA는 일반 PC용보다 기판 면적이 4배 이상 크고 층수도 20층 이상으로 2배 이상 많습니다. 쉽게 말해 AI 반도체가 완성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 바로 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 빅테크 기업들의 패키지 기술도 이 레퍼런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2026년 5월에 떨어졌습니다. 이 기업은 미국 빅테크와 1조 5,570억 원 규모의 실리콘 캐패시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025년 매출액의 13.8%에 해당하는 대형 수주입니다. IM증권 연구원은 수동 소자 사업에서 이러한 장기 공급 계약이 공시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빅테크 고객사가 AI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필요한 소자 수요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적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2026년 영업이익은 1조 5,670억 원, 전년 대비 71.6% 증가가 예상됩니다. 2027년에는 2조 3,530억 원까지 확대, 다른 증권사들은 3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2026년까지 서버, AI, 전장, 네트워크 등 고부가 가치 FCBGA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MLCC, AI 서버에서 전류를 안정화시키는 핵심 부품입니다. 일본 무라타와 태양 유전의 2026년 1분기 수주 대비 출하 비율은 각각 1.36, 1.31로 2021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I용 MLCC 수요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가동률은 95%부터 100%를 유지하고 있고 이 기업도 이미 일부 MLCC 가격 인상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체질이 바뀐 겁니다. 단순한 부품주가 아니라 AI 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징 전반의 핵심 공급사로 시장이 이 기업을 다시 분류하기 시작한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덕전자와 YC캠도 분명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마지막 기업은 차원이 다릅니다. 시장이 아직도 충분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고 아직도 큰 수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재평가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미 많이 올랐는데 지금 괜찮을까요? 이 기업의 진짜 무서운 점은 FCBGA, MLCC, 실리콘 캐패시터가 단순히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율주행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MLCC 탑재량은 약 1000개씩 늘어납니다. 자율주행용 FCBGA, 카메라 모듈, 전장용 MLCC. 이 기업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같은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5월 21일 이 기업의 주가는 단 하루 만에 13% 급등. 바로 다음 거래일인 5월 22일에는 134만 5천원까지 치솟으며 시가총액 100조 원을 돌파, 코스피 시장 시총 5위로 올라섰습니다. 올해 들어 이 한 종목의 상승률이 372%, 4월 이후로만 195%입니다. 지난해 말 시가총액 35위였던 회사가 5개월 만에 28계단을 뛰어 올라 7위, 그리고 그 다음 거래일 5위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미 너무 올랐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직전 FCBGA 빅사이클 당시 공급 단가는 2년간
40%부터 150%까지 상승했습니다. 지금 이 기업의 평균 판매 단가 상승률은 당시 대비 아직 초입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수준의 통합 부품 라인과 양산 레퍼런스를 후발주자가 따라오려면 시간도, 자본도, 글로벌 빅테크 양산 평가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실리콘 캐패시터 본격 매출은 2027년부터 시작됩니다. 유리기판 위에 자체 생산 실리콘 캐패시터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력은 이비덴, 유니마이크론, 무라타도 아직 가지지 못한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 AI 서버용 FC BGA에서 시작된 사이클이 MLCC, 실리콘 캐패시터, 그리고 유리기판으로 단계적으로 이 기업의 매출을 한 단씩 끌어올리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 섹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호황이냐 폭락이냐를 두고 메모리주를 향한 시선이 엇갈리는 사이에도 코스피는 8,100선을 넘보며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아직 성장 동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기판 관련 종목입니다. 시장은 늘 다 알려진 뒤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익은 그 전에 준비한 사람 쪽으로 갑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 찾아오겠습니다.